한국은 일본이나 미국, 유럽을 보며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진국이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의 시스템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선진화되어 있어 너무 부럽고 얼른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유럽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항상 한국 방문을 꿈꿔왔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베넷이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온 구급대원입니다.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런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어요. 너무 설레었어요. 저는 짐을 싸서 큰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에 중국에 잠시 다녀올 계획을 세웠어요. 이모가 중국에 살고 있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도 여행의 일부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흥미로운 여행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익숙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사방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표지판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어려웠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일에 다른 앱을 사용하거든요.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앱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물건을 결제하거나 택시를 잡으려면 특별한 중국 앱이 필요했어요. 사용법을 몰라서 답답했어요. 또한 예상했던 것만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기차표를 구매하거나 정보를 찾는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질문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이모와 함께한 방문은 좋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거리는 매우 혼잡했고 교통체증도 심했어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달렸어요. 길을 건너기가 조금 무서웠어요. 도시의 공기도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어요. 공해가 많아서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피곤하기도 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했지만 다음 여행이 더욱 기대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더 쉬워지길 바랐습니다.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중국에서의 시간을 즐기지 못해 조금 슬펐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한국에서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중국의 크고 혼란스러웠던 공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된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죠. 서두르지 않기 위해 비행 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제가 봤던 한국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TV에서 보았던 거리를 걷는 상상을 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맛있는 한국 음식의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에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해 보였어요. 실제 생활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조금 긴장했지만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은 몇 개 배웠어요.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좌석을 찾자마자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이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중국과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무언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빨리 착륙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한국 공기를 마시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냄새는 다를까요? 한국 드라마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까?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엄청나게 컸지만 매우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공항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어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먼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단계마다 명확한 안내가 있었어요. 표지판을 따라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어요. 제 차례가 되자 출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는 정중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은 공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 비행기에서 가져온 가방이 어느 캐러셀에 있는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빠르게 제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짐을 실을 수 있는 무료 카트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많은 공항에서는 돈을 내야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가방을 찾은 후에는 서울에 있는 호텔까지 이동할 교통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세관 바로 뒤에 커다란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그곳의 직원이 영어를 구사하며 모든 옵션을 설명해줬어요. 기차, 버스, 택시를 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공항 버스가 편안하고 호텔 근처에 내려준다는 이유로 공항 버스를 추천했어요. 저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버스 티켓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분은 제가 원하는 버스를 고르는 데 도움을 주고 티켓을 판매해 주었습니다. 버스가 어디에서 내려줄지도 지도로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공항을 둘러봤어요. 바쁘긴 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외하는 가족, 서둘러 목적지로 향하는 비즈니스맨, 그리고 저와 같은 다른 여행객들이 경외심에 찬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제 여행 가방을 보관소에 넣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버스는 깨끗하고 편안했으며 창문이 커서 운전하면서 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긴 다리를 건너면서 놀랐습니다. 양쪽으로 물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저녁 러시아워여서 사방이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차들 속에서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차들은 차선을 지키고 경적을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익숙했던 혼란스러운 교통 상황과는 너무 달랐어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우리 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차가 막힐 거라고 예상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에 있던 모든 차들이 혼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 한가운데에 길을 만들어 주었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짜증을 내거나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켜서서 구급차가 지나가게 한 다음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구급대원으로서 저는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나머지 시간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웠습니다. 높은 건물과 밝은 간판, 번화한 거리를 많이 보았거든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 기사가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 여행 가방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호텔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뒤에 메고 호텔까지 짧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휴가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받은 첫인상은 한국을 더욱 탐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의 2주가 새로운 경험과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임을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작은 호텔 방의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멋진 도시를 더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명동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 많은 재미있는 쇼핑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명동 지하철역에서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밝은 간판을 단 가게들이 정말 많았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을 파는 노점들도 보였어요. 물고기 모양의 페이스트리, 거대한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구운 치즈까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구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도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처럼 사진을 찍고 지도를 보는 관광객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현지인처럼 보였고 군중 사이를 목적의식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판대에 들러 떡볶이를 샀습니다. 매콤한 양념에 쫄깃한 떡볶이였습니다. 노점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더니 매콤한 맛에 입안이 얼얼해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계속 걷고 먹으면서 이 바쁜 곳에서도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쓰레기통도 넘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막 떡볶이를 다 먹고 있을 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약 20m 떨어진 매장 입구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소란스러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 저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익숙합니다. 휴가 중이었지만 그 본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바라며 영어로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 사이를 밀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군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았습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50대로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재빨리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며 그의 목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입이나 코에서 나오는 공기가 들리거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이 남자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했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모두 물러서서 우리에게 공간을 내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젊은 여성이 한국어로 제 메시지를 전달하자 저는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성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세게 그리고 빠르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자의 가슴을 누르는 동안 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이 남자의 목숨이 저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슴 압박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30까지. 그런 다음 남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2번 구조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AED? 저는 고개를 들어 전화를 걸었던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빨간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즉 AED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이리 가져와요. 제가 말했죠. 그녀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자동 제세동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저를 쳐다보며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자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셔츠를 벗겨야 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 단추를 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패키지에서 자동심장 충격기 패드를 꺼냈습니다. 한쪽이 끈적거렸습니다. 저는 패드 하나를 남성의 가슴 오른쪽 쇄골 근처에 붙였습니다. 다른 패드는 가슴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였습니다. 젊은 여성은 제가 필요하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패드를 제자리에 붙이고 나서 저는 자동심실제 세동기를 켰습니다. 기계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로봇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분석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 서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앉아서 2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제가 외쳤습니다. 군중은 우리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남성의 심장을 분석하면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로봇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쇼크를 전달하라고 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모두 물러서세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동심실제 세동기의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기 충격이 몸을 관통하자 남자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되자마자 저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밀고 밀고 밀고. 팔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희망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이제 사이렌 소리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숨이 가빴고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를 느꼈어요. 남자의 가슴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멈추고 그의 얼굴에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뺨에 작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가 숨을 쉬고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위의 군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들것을 밀며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달려왔고 저는 재빨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성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들것에 남성을 들어 올리자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그 남자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한 사람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에 커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에 오시겠어요? 안내해드리면 영광이죠. 피곤하고 팔이 아팠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불빛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쳤지만 짜릿했습니다. 두렵지만 뿌듯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려던 계획은 아니었지만 세상과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에 왔고 확실히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이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젊은 여성이 제 팔을 만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 거죠. 그게 그를 구한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대원을 따라 그의 차까지 가면서 저는 군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쇼핑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날은 결코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제가 방금 구해낸 남자를 태우고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은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즐기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 응급 상황은 익숙했지만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응급 상황에 직면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서히 해산하기 시작한 인파를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웃고 있었어요. 안도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통역을 도와주던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갔는지 깨달았습니다. 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상사태가 얼마나 순조롭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 자동 제세동기의 빠른 등장, 구급차의 빠른 도착 등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조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 2명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신 구급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소방서를 방문하시겠어요? 저는 그 제안에 놀랍고 흥분했습니다. 정말요? 그러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급차로 안내했고 우리는 바쁜 서울거리를 달렸습니다. 저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는데도 차들이 부드럽게 옆으로 비켜주며 지나가는 모습을 놀랍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소방서에 도착하자 친절한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모두 저를 만나서 반가워하는 것 같았고 저도 바로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라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소방서를 둘러보게 해줬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놀랐어요. 구급차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제가 처음 보는 첨단 의료 장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잘 관리된 것 같네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지훈 씨가 훈련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실습용 더미와 다양한 의료도구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응급처치법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곳에서는 우리만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대중을 교육하는 것도 저희 업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의 행인들이 그토록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AED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훈이는 저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한쪽 구석에 꽃과 사진 한 장이 놓인 작은 분향소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업무 중 순직한 소방관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이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목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이 동료 구급대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우리는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다른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도 제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근무했던 작은 마을과 제한된 자원으로 때때로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흥미롭게 경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동료 긴급 구조대원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그들은 소방서 엠블럼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며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간단한 선물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방서를 나오면서 저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하루 동안 보고 경험한 일들이 응급 서비스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명동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뛰어들어 도와주는 모습, 자동제세동기의 신속한 사용, 구급차의 순조로운 도착 등 모든 것이 잘 조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장비와 전담 직원을 갖춘 소방서 자체도 있었습니다. 공공교육의 중점을 두고 구급대원들을 존중하는 모습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이 단순히 좋은 응급 서비스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중과 교육,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된 전체 시스템이었죠. 일반 시민부터 전문 구급대원까지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영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이러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다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개선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휴가가 어떻게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광경을 보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에 왔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은 여행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렘과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고국에 돌아가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하며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한국에 왔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념품으로 구입한 한국 전통 의상인 새 한복을 조심스럽게 접어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이곳에서 경험했던 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옆에는 소방관들이 준 작은 선물, 소방서 엠블럼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넣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었지만 지금 제게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면서 이번 여행이 계획했던 것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렘에 관광객으로 한국에 왔었죠. 그런데 막상 떠날 준비를 하니 제2의 고향에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방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의 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모인 군중의 일부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번화한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금세 한 팀이 되어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기분이 떠올랐어요. 제지시를 통역하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도와주러 달려온 사람들의 결연한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모두가 서로 도울 비가 되어 있는 이 나라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방문했던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갓 닦은 소방차의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소방관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명동에서 행인들이 저를 도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응급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하면서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멋진 곳을 떠난다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제가 본 효율적인 구급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한국처럼 공공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잊은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 가져갈 가장 중요한 물건은 여행 가방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억과 경험, 그리고 제가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높은 빌딩과 번화한 거리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떠들며 등교하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른 곳에서는 이곳의 운영 방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제가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를 찾으면서 이 효율성이 단순히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탑승구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고 배운 것들에 대해 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를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경험한 공동체 의식, 모두가 서로를 돕기 위해 함께 일하는 느낌에 대해 썼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저는 일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사라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이 세라는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트 브릿지를 내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어가면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겠다고요. 최고의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돌볼 때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하고 친절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한국에서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저에게 미친 영향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단순한 휴가로 시작한 이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이탈리아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국의 정신을 제 커뮤니티에 조금이나마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